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빅분기 빅데이터 결과 해석 파트를 시험 대비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파트 1, 2, 3를 영상을 제작하면서 파트 4를 영상하기 전에 이미 1, 2, 3 과목을 공부를 하고 이번에 금년도에 시험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꽤 나왔어요. 많이들 나왔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적중한 거를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그리고 합격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이번 시간을 빌어서 올리고요. 자, 빅데이터 결과 해석. 자, 그래서 파트 1, 2, 3와 마찬가지로 자, 4개의 파트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빅데이터 결과 해석. 이 부분은 기존의 파트 1과 2와 3에 비해서 비교적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울 때 고득점을 위해서는 파트 4에 있는 내용을 많이 주시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분석 모형 평가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4에서는 분석 모형 평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보시면 편향, 분산, 혼돈, 행렬, 그죠? ROC, F1 스코어, 적합도, 검증, 민감도, 특이도, 모형 진단, 잔차 진단, 정규성 과정, 홀드아웃. 전부 다 어떤 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각각의 단어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편향이라는 건 바이어스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모델을 설계할 때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보통 이제 x는 독립변수고 종속변수고 보통 a는 이제 기울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런 선형성을 갖는 그런 모델들의 어, 값을 보정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b 바이어스. 자, 그리고 딥러닝에 들어가면 각각의 모델들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를 이용을 해서 그 가중치의 n개만큼 그리고 모델의 데이터의 x1, x2 만큼 서로 곱하고 마지막에 플러스 항상 바이어스를 주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바이어스는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나타내고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역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편향이 되면 실제 값에 멀어질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과소적합된 모델은 편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 과소적합, 과대적합. 자, 다 합쳐서 과적합이라고 얘기하죠. 자, 과소적합이라는 거는 학습이 덜 된 거고요. 과대적합은 학습 데이터만 너무 치중을 해서 학습하지 않는 데이터는 맞추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적당히 공부해야 되는데요. 자, 분산은 뭐죠? 어떤 차이죠. 자, 그래서 분산 같은 경우는 훈련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나빠질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분산. 자, 그래서 분산 또는 오차, 실제 값과 예측한 값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적합된 모델은 이제 분산이 큰 거죠. 자, 혼돈 행렬이라고 하는 컨퓨전 매트릭스 말 그대로 영어를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혼돈 행렬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에 자, 네 가지가 있어요. 그죠? F1 스코어 그리고 민감도, 특이도. 자, 이런 것들을 행렬로 표시한 게 혼돈 행렬. 그래서 0, 1, 0, 1. 자, 그래서 뭐 위쪽을 실제로 두시는 분도 있고 왼쪽을 예측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어, 위에를 예측, 왼쪽을 실제. 그래서 실제 0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실제 0이라 여기를 이제 위에를 실제라고 하면 실제 0이라고 했는데 0일 예측해서 제대로 맞춘 개수 실제 0이라고 했지만 예측은 1로 해가지고 못 맞히는 개수. 자, 이런 것들을 매트리스 형태로 데이터를 분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계산할 거냐, 네, 그런 방법에 따라서 어, 그 특이도 민감도 자 이런 경우가 나왔죠. 자, ROC 곡선이라는 거는 이진 분류 모델의 성능을 시각화하는 거죠. 그래서 ROC 곡선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나오죠. 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구간이 적을수록 즉 이 구간이 많을수록 모델 성능은 좋다 라고 얘기하는 게 ROC 곡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면적을 이제 AUC라고 하죠. 자, 이 아래의 면적 AUC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ROC 곡선. 자, ROC 곡선은 이진 분류 모델의 성능 시각화. 자, 이진 분류 모델의 성능을 시각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의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업에서도 뭔가 이제 그 제안서를 작성할 때 이제 ROC 곡선을 이용해서 시각화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이 이 정도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분류 모델에서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F1 점수. 자, F1 점수는 정밀도하고 재현율. 자, 정밀도하고 재현율은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정밀도가 내려가면 재현율이 올라가는, 자, 이런 상대적인 거를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죠.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요런 평가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를 두 개를 거의 합쳐서, 평가하는 방법이 F1 점수죠. F1 점수도 ROC와 함께 평가 지표로 자주 나오고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적합도 검증은 말 그대로 카이 검정이나 T 검증이 있고요. 카이 검정 제곱, T 검정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겠죠. 자, 민감도, 특이도. 자, 민감도, 특이도. 자, 실제 양성 중에서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참 양성 비율. 그러니까 실제 양성으로 예측했는데 진짜 양성인 경우. 예, 그게 이제 민감도고. 자, 특이도는 음성 중에서 정확하게 음성. 예, 그래서 얘는 true인데 진짜 true 맞히는 경우. 얘는 뭐 false인데 진짜 false 맞히는 경우. 자, 그래서 민감도, 특이도 예,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재현율 다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르죠. 자, 그리고 모형 진단이라는 거는 통계 모델이나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하고 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분석 단계. 그러니까 분석 단계에서 나오는 진단 방법 중에 모형 진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잔차 진단은 레지듀얼 아날리시스에서 희귀 모델의 성능. 자, 희귀 모델의 성능. 그래서 모델이 가정한 그 어떤 시나리오들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분석 단계죠. 자, 분석 단계. 그럼 분석 단계 두 개 봅시다. 둘 다 분석 단계인데 하나는 모형 진단이라고 했죠. 하나는 잔차 진단.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잔차 진단은 희귀 모델이라는 거죠. 저 머신러닝이고, 자, 모형 진단은 주로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성, 노멀리티 어셈션에서 통계 모델에 사용되는 중요한 가정 중 하나, 통계 모델이죠. 자, 얘도 통계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가정이죠. 가정이죠. 예, 얘도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희귀 모델이고 나머지만 통계 모델, 통계 모델.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통계 모델성 문제 하나 더 또는 그 특징을 가져오면 4개, 보기 4개 나오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 이런 형태에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홀드아웃. 자, 말 그대로 데이터 일부를 모델 훈련에 사용한 나머지를 검증에 사용하는 데이터 분할 기술이죠. 네, 그래서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죠. 홀드아웃. 자, 우리가 용어로 홀드아웃이라고 하지만 실제 머신러닝 개발할 때, 자, 일부를 모델 훈련에 사용, 나머지 일부를 모델 검증에 사용한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뭐 일부라고 했지만, 자, 이거를 뭐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얘를 테스트라고 하시면은 뭐 이런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러면 자, 요게 바로 뭐예요?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답인데 예측 결과도 실제인 거. 그래서 이건 true positive, 그죠? 참 양성이죠. 자, 예측 적합한 설명 보시면 양성인데 음성으로 검출되면 false negative. 자, 양성인데, 그죠? 양성인데 음성으로. 네, 음성으로 하면 false negative. false negative.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항상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두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데요.
자, 파지티브. 어떤 거죠? 예측 결과가 true면 파지티브예요. 예측 결과가 true. 자, false는 설명 안 할게요. 어차피 반대니까. 자, 예측 결과가 true면 다 positive라는 거죠. 그러면 요 true와 false는 뭐냐? 예측 결과가 positive인데, 그죠? 예측 결과 positive, true인데 실제 답도 true라는 거죠. 그럼 true positive예요. 자, 요거 잘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자주 보지 않으면 솔직히 저도 헷갈려요. 그럼 여러분 오직 헷갈리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두 번, 이번에 안 나오면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비슷한 개념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평가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평가 방법이 혼돈 행렬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묻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나머지 다 틀린 얘기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적합한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훈련을 통해 예측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예측과 실제 값을 비교하기 위한 표. 방금 봤죠? 오차행렬. 그럼 평가지표와 이건 뭐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ROC는 우리가 살펴봤죠? 이집 모델의 성능 시각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밑부분이 넓을수록 또는 반대로 이 부분이 작을수록, 그래서 밑부분은 AUC라고 했죠. 자, 아까 앞에서 이런 거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바로 나왔네요. 자, 다중분류 결과표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차행렬 너무나도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자, 평가지표. 이거는 평가할 때 사용하는 그런 지표들. 네, 그죠? 이런 것들 다 합쳐서 평가지표라고 하죠. 자, 그리고 분석모형 진단 예시로, 자, 이게 문제를 맞히는 건데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이거는 중심극한 정리라는 요 내용입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는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 수학적, 선형 대수학 개념도 있어야 되고, 통계적인 개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개념의 대표적인 걸로 중심극한 정리는 여기도 단골 과제죠. 단골 과제죠. 네, 그래서 먼저 중심극한의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또 이해를 해보시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모든 확률 분포가 아니라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진 확률 분포로부터 추출한 이것들은 평균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원리 하에 수식이 나온 거죠. 이런 수식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시로 시계의 평균 수명이 500, 표준 편차가 35, 표준 편차 주어졌네요. 확률 분포에서 표본이 100개인 경우 488시간 550원 505시간 확률로 중심극한의 정리를 적용을 해서, 자, 중심극한의 정리를 적용하면 평균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편차 구할 수 있죠. 표본 크기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런 3.5,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0을 곱하면 35. 자, 그래서 A, B, C 얘는 어떻게 되죠? 535, 10이라는 결과를 오른쪽에 있는 그 내용처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근사적인 정규 분포는 500, 100, 352를 따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들을 구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4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도학습이라고 했죠? 지도학습 정답이 있는 경우, 자, 회귀 모델이에요. 그죠? 회귀 모델 뭐죠?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예측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곱, 차이, 평균, 그리고 제곱이라고 했죠. 제곱. 자, 제곱은 S, 스퀘어. 자,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가 얘인데 R은 아니고 밑에 있는 MS이죠. mean squared error잖아요. 평균 제곱 오차. mean absolute error. 평균 절대값 오차. 자, 그럼 SSE는 뭐죠? sum of squared error로 자, 주로 이제 요거와 얘는 뭐냐면 제곱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차가 표현하는 게 크다고요. 그래서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고.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니까 더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지만 머신러닝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얘를 쓰는 경우, 얘를 쓰는 경우보다 성능이 더 우수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얘는 너무 크게 오차를 표현하기 때문에 학습할 때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5번이요. 자, 5번은 관계없는 거. 이건 바로 알아야 돼, 이상치. 이거는 뭐 보기도 안 보고 회귀 분석에서 잔차 진단 유선. 자, 이상치는 뭐예요? 값이 이제 어, 그 범위를 굉장히 벗어난 특이한 애들, 그죠? 예. 그래서 이상치 진단은 말 그대로 그 이상치.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회계 분석에서 사용하는 잔차 진단의 유형들이죠. 그 정규성 진단과 독립성, 등분상성 진단 어떤 내용들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맞지 않은 것. 일단 정답은 2번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교차 검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K폴드라고도 하는 경우죠. 네. 자, 2번이 왜 틀렸냐면 중복으로 병행 진행하여 평균을 낸다? 네. 중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자, 교차 검증. 보통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하고 얘는 테스트 아니면 트레인 중에 한쪽에 잘라서 트레인 테스트 트레인 이제 밸리데이트 검증 나머지는 실제 최종 점검할 때 사용하는 이런 거인데 교차 검증은 K폴드 접는 거예요. 자, 이걸 접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기본이 5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자, 첫 번째 1번은 얘가 검증 데이터하고 나머지는 테스트를 주고 자,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번엔 얘가 이제 검증 데이터가 되고 하나, 둘, 셋 얘를 이제 살리고 자, 세 번째는 얘가 검증 이렇게 그렇게 한쪽만 검증을 하고 나머지는 해서 평균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머신러닝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파트 4번에 해당하는 네 번째 요구는 기존의 1, 2, 3번에 비해 1, 2, 3번 그 코스에 비해서 상당히 내용이 쉬운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관측값들이 어떤 이론적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 검증하는 방법. 한계 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뭐죠? 적합도 검정입니다. 적합도 검정. 주어진 데이터와 특정 이론적 분포가 얼마나 일치한지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카이 제곱 검증을 사용해서 관측값과 예상값 간의 차이를 검증한다. 자, 근데 독립성 검증, 적합도 검증,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되게 헷갈리는 말들이 있는데 관측값들이 이론적 분포를 따르고 있다 잖아요. 특히요? 그죠? 이론적 분포. 자, 이론적 분포라고 했어요. 그럼 아예 자, 우리 원래 이제 이런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뭐 이론적 분포, 그러면 이론적 분포를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말 그대로 약간의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그죠? 그럼 여기는 범정 대 변수 간의 독립성을 확인. 이런 문제 단어가 들어가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얘가 되겠죠. 근데 얘는 제목이 독립성 검증인데 여기에 이런 단어를 주면 문제 분별 그 뭐죠? 문제의 뭐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겠죠. 변별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다른 거. 얘는 적합도 검증인데 내용 중에 이론적 분포. 예, 그 동질성 검증 중에서도 뭐 동질한 이런 거 분포도 중에서 분포. 그러니까 어, 문제가 될 만한 예제는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왜냐면 금방 쉽게 얘기하면 찍어서도 맞힐 수 있는.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돼요? 적합도 검증인데 특징 중에서 이 제목과 유추할 수 없게끔 공부를 안 하면 유추할 수 없게끔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게 재밌게 문제를 내기도 하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적합도 검증 기법 종류와 맞지 않는 건 자, 일단 정답은 3번 T 검증이고요. 그러면 적합도 검증 기법 적합도라는 게 뭘까요? 음, 범주형 변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범주형이에요. 적합도.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알아요. 적합도는 범주형이다. 그럼 범주형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범주형은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뭐 A형, 뭐 B형, 남자, 여자,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뭐 살았다, 죽었다. 예, 뭐 이렇게 이진 두 개로 있으면 이제 이진 분류고 이진 범주죠. 바이너리.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사과, 바나나, 포도 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이런 게 다 범주형이죠. 자, 범주형에 반대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키 또는 몸무게 이렇게 수치형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걸 연속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건 범주형 데이터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정규성 카이 제곱. 자, 그 T 검증은 뭐냐면,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연속형 변수예요. 왜 연속형 변수냐?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죠? 네, 그죠? 카테고리성으로 땅땅 나눠진 애들은 그 어떤 게 분류, A다, B다 이렇게 나눈 애들이기 때문에 평균을 낼 수가 없죠. 근데 T 검증은 뭐예요? 평균값 비교를 한다. 자, 값이 평균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수치형 데이터로 쭉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어야 평균을 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뭐 T 검증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도 요런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자격증 시험은 센스가 필요해요. 자, 평균값 비교.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지도학습 회귀 모델의 평가 지표가 아닌 거. 지도학습 평가 지표 회귀 모델이네요. 자, 요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거의 그리고 평가 지표로 아닌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이런 평가 지표를 거의 이제 사용을 하진 않죠.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이번 기회에 요런 그 지표의 특징만 한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RMS는 루트 민 스퀘어더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MSE가 각각의 값들의 실제 값과 예측한 값의 차이를 하는데 빼기니까 빼다 보면은 뒤에 게 크면은 값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분산을 구하다 보면 그죠? 계속 오차가 나는 상태니까 값이 커져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계산이 이상해지니까 절대값을 씌우든 아니면 제곱을 하든 자 이걸 절대값을 씌우면은 MAE가 되는 거고요. 제곱을 하면 MSE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음수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했더니 값이 너무 커지니까 루트를 씌운 거죠. 루트를 씌운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고요. 자, 결정계수는 R 스퀘어드라고 해서 얘는 모델이 종속 변수의 분산을 얼마나 설명한지, 설명력이 있는지.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 즉 모델이 그 선형성을 갖는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결정 계수를 통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죠. 자, AIC 한번 읽어보세요. 자,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자주 쓰죠.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려고 왔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하지 않은 개념들은 잘 설명을 안 했습니다. 자, AIC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얘도 읽어보시면 되고.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는데 바로 나오네요. 그죠? 설명할 것도 없죠. 자, 보통 이렇게 모델 성능이 좋으면 ROC 커브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여기가 AUC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가 넓으면 반대로 그럼 여기가 좁으면 성능이 좋다. 그래서 얘는 자, AUC잖아요. 써있네요? 커브의 밑이래요. 그러면 이거 그 약어 이 약어를 풀어서 뜻만 좀 알고 계시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단 면적, 그죠? 언더 더 커브.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TPR은 아까 컨퓨전 매트릭스 할 때 나온 건데 트루 파지티브의 레이트 비율이에요. 트루 파지티브의 레이유, 그죠? AUC 정답 맞죠? 이것도 다 레이트죠? 레이트. 자, BIC. 자, 모델 선택 위한 정보 기준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모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죠. 자, 2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해석 맞는 거 한번 볼게요. 재현율. 자, 옆에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에 대입을 했을 때 재현율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확도, 어큐러시가 무엇인지, 정밀도, 재현율, 정확도.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보시고요. 밑에 true, positive, positive. 자, 예측값이 전부 다 자, 예측값이 true면 다 positive고 false면 negative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측값이 true 그리고 false. 자,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암 환자를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열심히도 공부를 하시고 더 추가적인 그 궁금한 사항이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그 영진닷컴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제 그 영상을 보면 하단에 그 카페 주소가 있잖아요. 예, 그쪽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좋은 결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